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훈민정음과 일본인 영어 발음 전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표기에는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 대신에 일본인 영어 발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에서 나와 있는 명확한 일본인들의 표기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TH 발음과 영어의 F 발음 두 개의 발음 그리고 받침 표기 원리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이 어떻게 훈민정음 표기를 훼손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 발음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weather라는 단어고요. 이 발음은 발음 기호로 바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발음 표기를 우리말에 없는 소리라는 특성 때문에 저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표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 표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발음 기호는 어떤 소리냐면은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목젖이 울리게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소리지요.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이 소리를 만약에 일본인들과 한국인들 두 개의 집단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F,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고요. 이 글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둘 다 우리말에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발음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킨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규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소리를 내는 방법과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TH 발음 같은 경우에는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살짝 놓고서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고요. 이 소리 역시 어려운 이유가 목젖이 울려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성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상당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의 특성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역시 발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죠. 외국어 학습에서 어려운 소리 중에 하나이죠. 자, 그리고 받침으로 표현하는 storm이라는 단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단어를 영어에서 th는 발음 기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음 기호는 18세기 무렵에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19세기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언어학자들의 개별적인 발음 기호가 등장합니다. 글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해내는 것이죠. 1443년에 세종대왕은 이미 그러한 글자 표기를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유산으로 물려주었죠.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A는 외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TH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어 발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죠. 이 글자는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E는 어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지요. 글자대로 소리가 나지 않고 발음 기호를 통해서만이 그나마 비슷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R은 약하지만 리을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글자 표기가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을 중심으로 한 소리 호흡의 단위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모음이 두 군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글자로 표현되는 방법이죠. 소리 호흡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 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표현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whether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th 발음이 우리말에 없는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제가 이렇게 글자를 표현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whether th 발음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최대한 목젖을 울리게 소리를 내보겠다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보시면 가장 비슷한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th 발음의 일본어 발음 원리를 흉내내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발음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발음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뭐 그게 잘못일까? 발음이 같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th 발음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받아들인가 하면은 지읒으로 받아들입니다. th 발음에 몇 가지 대표적인 단어, father, mother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th 발음이 있는데 언어 표현과 언어 습득에서 일본인들은 th 발음을 지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외래어 표기나 외국어 학습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F를 히읗으로 하고 TH를 지읒으로 합니다. 자,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입니다. F는 히읗, 그리고 TH는 지읒. 따라서 일본인들의 발음을 들어보시면 father라는 발음 대신에 화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F는 히읗으로, TH는 지읒으로. 그런데 화저 이거가 아니고 왜 화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발음이 없습니다.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변형을 시키지요.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화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를 의미하는 단어가 마자 이런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th 발음을 지읒으로 학습하고 외래어에서 적용하는 일본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니까 그냥 냅둬 지네들 멋대로. 그런데 우리가 그 일본인들의 원리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이 발음이 있는데 이 발음의 표현은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발음을 흉내내고 그 방식을 모방했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가죽을 의미하는 단어를 leather라는 발음 대신에 레자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th를 지읒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f를 히읗으로 발음하는 원리를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증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그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어 표기가 뭐 외국어니까 외래어니까 어때?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외래어와 외국어 학습, 제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이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뭐 외국어 방식으로 하지.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올린 동영상에 그런 댓글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글자를 훼손하고 그 과정에서 소리하고 글자가 안 맞잖아. 여기에 대한 대응이 그거입니다. 그 이론 체계가 뭐냐면 외래어는 따로 하고 외국어 공부할 때는 지가 알아서 외우게 하지. 이런 논리입니다. 왜냐면 발음하고 소리하고 어떻게 같이 안 되잖아.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어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외래어 외국어 이론을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주 제시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표현도 좋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제시한 이 글자가 있습니다. WAFERS.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래어로 혹은 외국어로 표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웨하스라는 단어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자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웨이퍼라는 발음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SK에서 개발한 반도체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 중에 들어가는 단어가 웨이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지만 웨하스 그러면 외래어처럼 보일 것이고 웨이퍼 그러면 외국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래어와 외국어 기준이 또 모호합니다. 오랫동안 화자들, 즉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단어면 외래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다. 또 이런 논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어와 외국어 그 경계는 또 누가 정하냐 라고 또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머뭇거리면서 그거는 언중이 해결한다. 그럼 언중은 또 누구냐? 일반 대중이다. 자꾸 이러한 논리로 꼬여가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인들의 발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외래어나 외국어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혹은 저 역시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동일시 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의 발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발음이 원래의 발음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는 우에 가까운 발음이 되겠고요. A는 A 발음이 납니다. 자, F 발음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E는 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R은 리을이고요. S는 시옷입니다. 이렇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없었던 글자 하나를 제가 추가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음소를 배열한 알파벳의 특성을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 바꾸면 이렇게 아래의 글자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음을 하는 방법은 we first, R 발음까지도 섞어서 발음할 수 있는 받침표기죠. 받침으로 두 개의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발음은 we first, 이 발음이 되겠고요. 이 발음을 일본인들의 언어학을 따르면 그들의 외래어나 외국어 학습 원리를 따르면 F를 뭘로 바꾸냐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히읗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원칙은 굉장히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어가 바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경우에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로 발음을 하고요. 이러한 약하게 소리나는 받침의 원리 역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으면은 웨이하스가 아니라 이 발음을 그대로 생략을 합니다. 그 결과로 웨하스라는 과자 이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의 종류들에는 바로 일본인들의 언어 발음 표기 원칙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과자나 껌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언어 표기의 무서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할 때는 이러한 표기, 웨하스, 웨이퍼 이 발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검색도 안 되고 어떻게 의사표현도 안 되고 이런 것이죠.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음에서만큼이라도 이러한 일본인들의 발음 표기 원리를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받침 표기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받침에 리을, 시옷을 썼습니다.
weather 발음, 날씨 관련되는 단어 중에 폭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발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는 시옷이고요.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O는 O 소리가 되고요. R은 리을, 그리고 M은 밈. 많은 분들이 발음 기호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발음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는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말에서는 티읕과 쌍디귿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발음 기호로는 저 쌍디귿 소리를 결단코 현재까지의 표기 원리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S 뒤에 쌍디귿 소리가 난다, T 소리가 쌍디귿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는 한 발음 기호만 놓고서는 결코 쌍디귿 소리를 생각해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모음 하나에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변경된다. 이 원칙이 바로 혼민정음의 핵심적인 가치이고, 이 글자 표기 원리가 다른 글자, 알파벳이나 아니면 뜻글자인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문자 표기라는 점에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러한 글자 표기를 문자 전쟁에서 유일하게 알파벳과 맞짱 뜰 수 있는 글자 표기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가 변경되거나 변별음이라고 하죠. 구별되는 소리가 아닌 경우에는 발음 기호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의 쌍디귿 소리라든가 이러한 소리들을 발음 기호로는 표현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리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면서 발음이 됩니다. 이러한 음소 표기, 혼민정음이 알파벳처럼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지만 혼민정음은 이러한 소리 호흡, 모음을 중심으로 한 번의 소리 호흡이 일어난다. 따라서 모음 하나의 호흡이 한 번이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에서 표현하는 음절단이라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음절은 소리 호흡이고 소리 호흡이라는 것은 글자로 하나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발음은 storm,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침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리을과 미음을 동시에 표현했을 경우에 한국인들은 저 발음을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도 리을, 미음이 들어간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삶, 이런 글자들이 해당되죠. 우리가 추구하는 영어 발음 표기는 세종대왕의 표기인가, 일제강점기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제시한 오그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언어학 표기인가, 이 단어를 storm, 제가 앞에서 표현한 storm이란 단어를 일본인들은 스토무라고 발음하는 이 원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음이 일본인들의 발음처럼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그 증거로서 이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그 결과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우리의 글자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 표기가 훈민정음 표기에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F하고 TH 발음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되살려서 표기하는 원칙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어 습관에는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 원리가 정착되면서 널리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원래 표기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표기 원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